30대 40대는 무조건 집이 없으면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하락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이 떨어졌을 때 네. 이만큼도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이 지금은 물론 더 올라가 있고. 수도권에 1만 가구 주택 물량 폭탄 쏟아진다. 고공행진 집값 잡히나. 네. 뭐 집값 폭락. 음. 잠 못 드는 영끌족 거래 절벽이 호가 뚝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고민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저한테 온 사연 하나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무주택자인데 실거주 자가 매매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꼭지인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네. 지금 사도 될까요? 연끌에서 샀는데 떨어지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전세 한 바퀴 더 돌자니 지금이 과연 꼭지일까? 꼭지가 아니라 더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에 잠 못 자는 날의 연속입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게 너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상담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시겠지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의견을 주신다면 네.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결론 하나는요. 네, 무주택은 안 된다. 가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에 상관없이 네, 무주택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냥 실례로 센터장님도 아시잖아요. 센터장님 집이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떨어진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실거주는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를 실거주를 한 개를 가져가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잘까 산에서 잘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보편적으로 모두가 필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진짜 불안한 사람은 무주택자죠. 집값이 떨어지면은 내 집 사도 되나? 불안한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나 집 지금 이거 살 수 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값이 떨어지면 네. 싸졌다. 지금 사야지. 라는 마음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이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죠. 그렇죠. 근데 이 상승장도 사실은 무서운 기류가 있는데요. 네. 하락장의 공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요. 사자마자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5억에 샀는데 네. 이제 하락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집 끝났네. 3억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5억에 샀는데. 이런 공포감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내려가면 사야지. 내려가면 사야지. 근데 결국은 하락이 지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서 또 못 사요. 맞아요. 결국은 이건 중요한 거는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집 같은 경우는요. 무주택자들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요. 실거주자들은 거기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살고 있는데. 네. 물론 대출이 있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보자면요. 네. 만약에 은퇴자라고 네.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집은 한 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 흐름을 이제 거기에서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들면요. 지금 제도가 좋잖아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걸 활용해서 현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동 수입이라든지 아무 수입이 없을 상태에서 전세로 인정하면요. 정말 기초수급자 수준밖에 머무르지 못해요. 그렇죠. 또 전세라는 건 가격이 또 변동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면 또 네. 내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죠. 치닫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 20대들도 집을 사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를 한번 살아도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상승장이라도 전 살아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나중에 또 기회는 오거든요. 네. 물론 지금보다 치러야 될 비용은 많겠지만요. 네. 우리는 우리의 돈만으로 치르지 않아요. 집을 사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인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죠. 대출이라는 게 지금은 내년에 4%가 된다, 총량 규제한다 이렇게 하지만요. 네.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는 변화되고 정상화된 시장들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들어갈 기회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돈이 있으면 무주택을 사용 안 해도 되지만요. 돈이 뭐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절대적으로 못 들어가죠.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전세를 한 번 더 돌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전세를 돌릴 동안에 이제 경제관념이라든지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향후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소양들은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주택과 이제 은퇴자랑
혹은 20대랑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네. 30대, 40대는 무조건 집이 없으면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무조건 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 진입할 때는요,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과거의 숫자를 바라보면 안 돼요. 과거에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옛날에 강남과 서초에 살았는데, 나 지금은 여기 평촌밖에 못 살아. 평촌도 좋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평촌에 들어갈 수 있는 돈으로 욕심을 또 크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또 집을 또 못 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가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을 사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중요한 거죠. 내 현실에 대해서 내 이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씩 상급지로 예, 이사 올라갈 기회 수 봐서 있죠. 이사 가면서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한 거 지금이 꼭지일까라고 얘기하고 네. 오르면 어떡하고 내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상컨대 하락의 시그널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일관돼요. 예, 하락 시그널이 적어도 2022년도는 없어요. 2023년 있다는 사람도 있고 4년, 5년, 6년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과 또 다른 변수를 배제하지 않고 일단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당장에 어떤 변수가 또 2년 뒤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선은 1년 정도를 보면요. 하락의 시그널이 없어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대출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면은 갭 투자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다 끝났어. 그러면은 대출이 안 되면 타인의 자본 어떻게 사용해요? 민간 자본이니까 대출 그렇죠. 전세를 하죠. 그럼 갭 투자가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조금 종료가 된 시점에서 떠밀려 오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적어도 내년에는 네. 총선이 2024년이니까 2022년도에는 지금의 여당들이 180석을 계속 유지를 하겠죠. 네. 법이 바뀔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양도세랑 취득세랑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상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승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호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요. 네. 그 최고의 호가를 바라보진 말고요. 그 이하에 있는 좀 접점을 좀 찾아가지고 비싸지만은 들어가는 게 아마도 내년에 이맘때쯤을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은 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일까? 꼭지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쵸. 분명한 거는 지금 2022년도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말에 할수록 시간을 아낄수록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하락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락이 오면요 잘 견디면 돼요. 예, 하락이 온 시점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80년대 후반에 노태우 대통령이 집값에 대한 부분들 네. 조금은 잡을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때 이제 200만 원 건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일기 신도시 나왔는데 그때 집값 빠졌습니다. 그렇죠. 빠지고 쭉 정상적으로 일어나다가 네. 나중에 이제 IMF 때까지 조금은 유지가 됐어요. 원만하게. 네. 원만하게 유지되다가 IMF 때 터지고 그렇죠. 쑥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쭉 이제 오르는 거예요. 쭉 오르다가 또 언제 한번 빠졌어요. 계속 우상향 왔다 갔다 하죠. 저는 네, 센터장의 네.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네. 순탄하게 올라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쵸. ung덩이도 있고 맞아요,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그렇거든요. ung덩이도 있고 그리고 좋은 또 쇼핑몰도 있고 이러면서 좋은 거와 나쁜 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글로벌 위기 때 또 이제 한번 크게 터졌죠. 그렇죠. 하락을 쭉 했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 올라갔어. 올라가다가 이제는 정상화된 시장이 왔는데 조금 쭉 느슨하게 내려가 정상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시간이 좀 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말기 정도부터 가격들이 그 조금 엄밀히만 박근혜 정부 이제부터 오르기 네.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요 가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렇게 된 거고 2013년, 네네. 14년부터 이제는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오르는 게
급등을 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이제 2017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요. 하락의 요소들은 이제 대공황 네. 같은 뭐 좀 공포스러운 금융위기, 엄청 큰 예,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네. 그다음에 IMF 그리고 공급의 폭탄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공급 폭탄이 많이 일어난 데가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대구. 공급엔 장사 없는 거죠. 공급행 장 근데 절대적이진 않지만요. 네. 너무 공급이 많이 나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공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릇은 1리터인데 물은 한 컵 한 이렇게 컵씩 나오면은 그거 뭐 채울 수 있겠어요? 채우지 않죠. 넘치도록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하락이 분명히 있었고 상승도 있었지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고 예상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건 공급이고 네.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이 하락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다시 우상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하락이 생각보다 길진 않고요. 맞아요, 상승이 훨씬 더 깁니다. 맞아요. 하락을 단편적으로 무서워하지 말고요. 이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하락에 팔지 않는다. 네. 이 짧은 하락장을 대응을 한다. 짧은 하락과 긴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를 하시고 이제 부동산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정책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는지를 한번 보면요. 지금처럼 이런 질문이 나오진 않아요. 꼭지일까? 꼭지 다음에는 하락이 있겠죠. 그쵸. 근데 하락 다음에 새로운 꼭지가 있겠죠. 이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있고요. 또 이 산을 넘고 하니까 또 더 큰 산이 있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고민,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집값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억울함도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기다렸는데 네. 작년에 샀으면 한 2억은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더욱더 이렇게 멈칫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지 않고 있는 상태, 무주택자 포지션의 두려움과 네. 또 집을 내가 작년에 사지 않았었다는 그 약간 배신감, 억울함 네. 뭐 이런 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 정리를 먼저 잘 하시는 게 네. 안정된 주거 환경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요. 그 투자를 하거나 집을 소유함에 있어서요. 네. 그게 중요한 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게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경험이 있던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투자를 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 이제 경험이 많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런 장을 처음 본 사람은요. 이게 전부 단 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좀 과거의 경험을 보라고 하고 과거의 어떤 순환 구조를 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역사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고 그쵸. 더 개선점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네. 배우는 건데 그걸 보시면은 아 환경의 문제도 있는데 그 환경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포지션에 갈지도 분명히 좀 마인드 교육을 하시고 과거를 보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희 집이 떨어졌을 때 네. 이만큼도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팔려고 보니까 그래도 제값에 파시네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보니까 가격이 확 떨어졌다 올라갔죠. 한 20% 빠졌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가격으로 또 돌아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 근데 그 집이 지금은 물론 또 더 올라가 있고 뭐 예. 되어 있긴 한데 예. 진짜 뭐 실거주면은 상관없더라고요. 누가 우리 집에 뭐 현관문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거주일 때 떨어진다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실거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네, 그때가 만약 하락장이면요. 네. 내가 상급지로 옮겨 타려는 집도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러겠죠. 그거 갈아탔어요. 갈아탔어. 어. 그리고 살았어. 상승장을 맞았네. 어이쿠야. 그럼 상승장에 또 그 가격으로 또 갈아탈 수 있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기회는 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음 어떤 그 공포감을 극복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렇게 뭐 상승 하락 상관없이 옮겨 탈 수 있죠. 실거주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 2년 전, 3년 전
그래프를 보면 갭 차이, 매매가와 네. 전세가 차이를 보면 정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이제 갭 투자할 수 있는 네.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벌어진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현금을 열심히 모아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금을 모으는 속도보다 네. 지금부터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의 상승장에 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주택으로 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지금 만약에 없다면 열심히 모으는데 그런 시장이 올 건데 아마도 과거처럼 이렇게 또 좁아진 시장이 그만큼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높지는 않을까. 이미 지금 전체적인 가액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좁아진 시기가 오겠지만요. 그 가격이 옛날처럼 1,000만 원 이렇게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천만 원, 2천만 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아마 폭은 더 넓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의 가치에 대한 정의는 조금은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일단은 저는 그때도 투자 여건이 되지만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는 아마 그 속도가 모으는 속도보다 네.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